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를 해서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가액을 결정할 때 우리 시가가 있으면 이제 시가를 먼저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면 이제 시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요. 감정가액, 공매, 경매가액, 매매 가액, 그 다음에 그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이렇게 다양한 방법에 다양한 규정에 따른 시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해당 부분의 시가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떤 방법에 해당되는 것은 시가가 적용되고 어떤 규정들은 시가가 적용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매매가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가가 뭐냐? 그럼 시가에 대해서, 상정법상 시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리면, 시가라는 것은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그 자유로운 가운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액입니다. 이건 이론적인 시가죠. 이런 가액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여러 사람이 모아가지고 경매, 공매를 할 때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그 상정법상 나타나는 시가, 이것은 이제 상장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여러 사람이 나타나서 전일 종가 대비 여러 사람들이 그 해당 특정 주식을 이 가격으로 사겠다, 낮은 가격으로 사겠다,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 이렇게 해서 시가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가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가는 시가라고 보지만, 그것도 그 평가 시점에 평가 기준일 전후 두 달을 평균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가가 이거 해당 어떤 가액이 시가다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평가기간, 평가기간이라는 것은 다른 우리 유튜브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기간은 상속의 경우에는 전후 6개월,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로부터 전후 6개월을 평가기간이라고 했고요. 증여 같으면 증여일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을 평가기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매매가액이다 그러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 재산에 매매 사실이 있는 가액으로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이 매매 계약이 그럼 언제 체결이 돼야 되느냐? 이것은 평가기간 안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매매 거래가액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금 청산일도 아니고 등기 이전일도 아니고, 여기서는 당연히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되는 매매 계약일이 그 평가기간 안에 들어와야 돼. 그 매매 계약된 것만 매매 가액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보상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평가기간 안에 이런 가액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시가로 인정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때 이런 가액이 평가기간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모든 가액을 그러면 시가로 보느냐? 그런 건 아니죠. 도대체 이제 이런 가액이 나타나더라도 시가로 볼 수 없는 가액,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이제 특수관계인이 경매, 공매로 이렇게 취득한 거래, 이런 것들은 시가로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공매로 비상장 주식을 이렇게 낙찰을 받았다, 공매, 경매로. 그랬을 때 이런 것도 소액 거래일 경우에는 시가로 안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액 거래는 뭐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주식의 액면가 기준으로 해서 액면가를 해당 특정 주식의 특정 법인의 액면가를 전부 더한 금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과
액면가액 합계가 3억 원, 두 개 중에 적은 금액 미만으로 거래된 것은 시가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3억 원은 뭐 될 리가 없고요. 그렇게 큰 1%가 3억 원 되는 뭐 그 비상장 주식은 뭐 제가 본 적이 저도 실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1% 미만 소액 거래는 시가로 안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규정은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대부분 비상장 주식이 1% 해당되는 금액이 3억 될 리가 없죠. 그렇게 큰 비상장 주식은 제가 못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경매, 공매 절차에 따라서 이제 뭐 구입이나 뭐 낙찰이나 뭐 계약을 했는데 이걸 이제 수의 계약으로 뭐 공개 뭐 입찰로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끼리 수의 계약으로 한 그런 거래에 해당되는 뭐 매매, 거래, 공매, 경매가액, 이거 시가로 안 봅니다. 그리고 이 최대 주주 등의 비상장 주식을 경매, 공매로 특수관계인이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매, 경매로 여기는 금액 소액 거래가 있고 여기는 공매, 경매로 하면서 특수관계인이 취득했다. 이러면 이제 시가로 안 본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감정가액이 있습니다.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이 됐죠. 그 시가로 인정된 가액이 아까 매매가액, 공매, 경매가액, 세 번째가 이제 감정가액인데, 감정가액은 이건 이제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 요건이 있죠.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정가액은 이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감정평가서가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평균액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에 그 해당 기준시가 가액이 10억 원 이하일 때는 그 감정평가 1인의 한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가액도 그 유효한 감정평가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형 뭐 재산이다. 소형 재산은 여기서는 이제 10억 이하로 했는데 10억 이하는 굳이 뭐 감정평가업자 두 사람을 선정해서 평가할 필요는 없다. 이래서 이제 뭐 우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한 사람만 해도 된다. 한 개의 감정평가 기관만 선정해도 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됐고. 그 다음에 이게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요건이냐 그러면 이 가격 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평가기간 이내에 그러니까 가격 산정 기준일, 여기서 말하는 가격 산정 기준일은 저희들이 실무상 대부분 보면 가격 산정 기준일을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일, 이렇게 가격 산정 기준일을 그렇게 그렇게 이제 감정평가 그 업자에게 의뢰를 하죠. 이 가격 산정 기준일을 그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그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이건 뭐 임의로 뭐 감정평가업자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죠. 보통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면 일주일이나 열흘 되면 뭐 이내로는 거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감정평가서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평가기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의뢰인이 그 기간을 뭐 최소한 그 평가 기준일 열흘 전에는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 감정평가 가액이 모두 다 이렇게 시가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시가로 볼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있고요. 아니면 과세당국에서 재감정도 합니다. 그 재감정은 어떨 때 재감정을 하냐고 그러면 재감정을 해서
재감정 대상이 되면 재감정을 해서 재감정가액이 당초 감정가액보다도 높다. 그럼 그 가격으로 씁니다. 낮다. 그럼 무시를 해버리고요. 재감정 대상은 뭐냐고 그러면 보충적 평가에 의한 평가액하고 유사 매매 사례가액 등 유사 매매 등 사례가액의 90%하고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 두 개 중에 작은 금액 이하로 감정평가가 됐다. 그럴 때는 재감정 대상입니다. 재감정 대상이 되면 뭐 굉장히 그 감정평가 업자는 굉장히 심각한 뭐 그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국세청에서 다른 감정기관에 평가를 해서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보다도 해당 감정가액이 80%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이게 그 영업 제재를 제한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되면 뭐 자기만 영업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감정평가 법인이 영업 정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시가 배제 대상 감정 가액은 어떤 것이 있냐고 그러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평가하거나 그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상속세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 부적합한 경우, 그리고 당해 그 감정평가 대상 그 자산에 대해서 그 원형대로 감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작성했다고 그러더라도 시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시가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우리 감정평가 법인에 맡기면 우리 감정평가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감정평가업자들은 이런 규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합리적인 금액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주고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알아봤는데 우리 그 상속 증여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여러 가지 금액의 종류가 있었는데 그 부분 잘 유의하셔서 그 과세 당국과 평가나 재산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할 때 서로 그 합리적인 시가를 결정받을 수 있도록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